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모시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역대 그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첫 한미 정상회담이자 장관님으로서는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됐는데요. 먼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18일 날 임명장을 받고 28일 날 대통령과 함께 정상 방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열흘간의 여유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외교부, 청와대 또 주미 대사관 등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준비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막바지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그 열흘을 방미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요. 또 그게 대통령께서 제게 주문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첫 정상회담인데 기대하셨던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미의 목적을 우선은 양 정상 간의 첫 번째 만남이신 만큼 두 분 사이의 그 신뢰와 우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새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대통령님의 그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여러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았는데 세 가지 다 달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양국 정상 간의 우위와 신뢰를 구축하는 현장을 직접 보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던가요? 네, 우선은 제가 모시고 간 저희 대통령님께서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으시고 또 말씀을 참 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참 외교부 장관으로서 좀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준비된 대통령 아니십니까? 네, 분명히 준비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임하셨고요. 또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우위와 그런 어떤 친절함을 가지고 저희 대통령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은 시간을 두 분께서 가지면서 그 우위와 신뢰를 구축하신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성명이 곧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좀 시간을 좀 딜레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중에서 네. 장관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만 저희는 처음부터 하여튼 포괄적이고 내실 있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만들어내자는 목표하에 열심히 협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다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양측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앞으로 위대한 동맹을 만들자 하는 데에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자 하는 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국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협력 이런 그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뭐 반 테러라든가 국제 보건 이슈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짧지만 굉장히 내실 있는 그리고 포괄적인 성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좀 공동성명 얘기를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뭐 난항 끝에 7시간 뒤에 발표가 됐어요. 네. 아마 장관님께서도 마음을 좀 졸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경수 의원은 뭐 7시간이 7년과 같았다.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뭐 일부 보도된 걸 보면 프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지연됐다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워낙 내용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아주 끝까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께서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그 공동 성명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뭐 7시간이 길기는 했지만은 뭐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과거 사례 보면 뭐 한 3일 후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뭐 안 나온 적도 있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 역시 FTA 재협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측하고 우리 측하고 다소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견해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까? 예, 미국 측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자동차, 철강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FTA를 재협상하자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는 저희도 감지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로서는 FTA의 그 호혜성, 예. 그리고 또 그 교역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흑자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흑자고 그렇죠.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렸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예. 일단 FTA의 지난 5년간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재협상에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는 하여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계부처와 면밀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역시 그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정상들도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모색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두 분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양국 간 최우선의 과제다 하는 데 뜻을 모으셨고요. 그래서 그 상황 인식에 있어서 아주 틈이 없는 그런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셨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 우선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재, 압박, 대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아주 제재와 압박도 결국에는 비핵화 테이블로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그다음 수단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여건 하에서는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네 번째,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 원칙에 합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양측 간 그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측 협의체에서 그런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향후 정책 조치들을 긴밀히 협의하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미국 대통령과의 우리 대통령도 취임하신 지 처음 이렇게 뵀는데 두 정상 간의 그 케미스트리랄까요? 뭐 이 호흡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네. 잘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실제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 케미스트리가. 예, 저희 외교부로서도 사실 그 부분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관을 통해서 저희가 모을 수 있는 그 정보를 많이 모았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이런 그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많이 모아서 분석하고 그 건의안을 또 청와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두 분이 만나셨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편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서로 준비된 상황에서 만나셨고 그리고 또 저희 대통령을 맞이하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굉장히 환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통령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 첫 만남 이후에 그 3-4시간의 대화가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포괄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 그걸로 아마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악수 장면도 여러 가지 악수 장면을 구입할 수 있는 데를 다 구입해서
분석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셨다고 그러십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확대 정상회담 말미에 하여튼 저희 대통령과 그 great chemistry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분 사이에 정말 호흡이 잘 맞는다, 뜻이 잘 맞는다,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임기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4년 이상 그렇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보면 사드가 거의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제 사드 문제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이번 주 곧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G20 네.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중국을 설득한다고 할까요? 북한 문제와 사드 등 이 현안에 있어서 중국과 협의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시고 네.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신지요?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는 저희의 국익 그리고 안보적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그 배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가 부족했다 하는 점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어떤 중국과의 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 소통의 폭을 넓히고 좀 더 진솔할 대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주에 이번 주죠. 예. G20에서 그 두 분이 만나시게 되면은 그런 방향의 대화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중 정상 간의 만남이 확정이 됐나요? 일정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조절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장관님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만나시나요? 네, G20 계기에 한미일 정상 만찬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만찬. 예, 그래서 아마 북핵 문제를 주로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는 이번에 일정이 좀 잡혀 있나요? 어떻게? 예, 한일 정상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개인 얘기라 그럴까요? 좀 외교부 직원들이 네. 강경화 신임 외교장관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외교부 출입할 때가 한 20년 전 같은데 네. 그때만 해도 여성 대사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장관님께서 취임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리더십, 강경화 그 리더십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우선은 직원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제가 그 실무 직원들과의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제가 느끼기엔 하여튼 직원들이 많은 피로감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근, 주말 근무, 그다음에 업무량은 계속 느는데 인력 확충은 안 되는 등 그래서 또 업무 방식이 비효율적인 면도 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사기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직접 직원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외교부를 일하기 신나는, 오고 싶은, 그래서 그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혁신 타스크포스를 하나 구성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외교부의 그 인프라 그리고 예.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본 것에서 굉장히 놀란 게 지난 10년간 외교부 예산이 2.6%밖에 안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나라의 그런 어떤 외교부의 인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턱없이 뒤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님께도 드린 말씀이고
저의 재임 기간 동안 저희 스스로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문화도 바꾸겠지만 그 외교부의 절대적인 그 크기를 좀 더 키워보고자 대통령님의 그런 어떤 지원과 그 의지는 물론 또 국회 또 관계부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외교부 인력 확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외교부 그 순혈주의 이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돼 왔거든요. 네. 인력 확충의 어떤 그 다원화라 할까요? 네.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확충에 있어서 하여튼 1차적인 원칙은 그 외부 전문가, 민간인, 그다음에 보다 더 많은 여성을 그 리더십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마 저를 장관에 이렇게 임명하신 데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어떤 외교부의 쇄신을 바라시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거를 하나의 큰 사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외교부 개혁은 예전부터 많이 얘기되어 왔는데 이번만큼은 한번 꼭 성공하셔가지고 새로운 외교부, 네. 새로운 어떤 그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맞습니다.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모시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협상이었고, 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정상께서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그 공동 성명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7시간이 길기는 했지만은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과거 사례 보면 한 3일 후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안 나온 적도 있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역시 FTA 재협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측하고 우리 측하고 다소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견해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까? 예, 미국 측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자동차, 철강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FTA를 재협상하자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는 저희도 감지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로서는 FTA의 그 호혜성, 그리고 또 그 교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흑자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흑자고 그렇죠.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렸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일단 FTA의 지난 5년간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재협상에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는 하여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계부처와 면밀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역시 그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정상들도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모색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두 분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양국 간 최우선의 과제다 하는 데 뜻을 모으셨고요. 그래서 그 상황 인식에 있어서 아주 틈이 없는 그런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셨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 우선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재, 압박, 대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하여튼 제재와 압박도 결국에는 비핵화 테이블로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그다음 수단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여건 하에서는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네 번째,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 원칙에 내실 있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만들어내자는 목표하에 그
열심히 협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다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양측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앞으로 위대한 동맹을 만들자 하는 데에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자 하는 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국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협력 이런 그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뭐 반 테러라든가 국제 보건 이슈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짧지만 굉장히 내실 있는 그리고 포괄적인 성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좀 공동 성명 얘기를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뭐 난항 끝에 7시간 뒤에 발표가 됐어요. 네. 아마 장관님께서도 마음을 좀 졸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경수 의원은 뭐 7시간이 7년과 같았다.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뭐 일부 그 보도된 걸 보면 프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지연됐다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워낙 내용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아주 끝까지 굉장히 어려워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았는데 세 가지 다 달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양국 정상 간의 우위와 신뢰를 구축하는 현장을 직접 보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던가요? 네, 우선은 제가 모시고 간 저희 대통령님께서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으시고 또 말씀을 참 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참 외교부 장관으로서 좀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준비된 대통령 아니십니까? 네, 분명히 준비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임하셨고요. 또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우위와 그런 어떤 친절함을 가지고 저희 대통령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은 시간을 두 분께서 가지면서 그 우위와 신뢰를 구축하신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성명이 곧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좀 시간을 좀 딜레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번 정상회담 공동 성명 내용 중에서 네. 장관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만 저희는 처음부터 하여튼 포괄적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모시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역대 그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첫 한미 정상회담이자 장관님으로서는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됐는데요. 먼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18일 날 임명장을 받고 28일 날 대통령과 함께 정상 방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열흘간의 여유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외교부, 청와대 또 주미대사관 등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준비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막바지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그 열흘을 방미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요. 또 그게 대통령께서 제게 주문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첫 정상회담인데 기대하셨던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미의 목적을 우선은 양 정상 간의 첫 번째 만남이신 만큼 두 분 사이의 그 신뢰와 우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새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대통령님의 그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